1452일 되는 미국 대사관 지킴 및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선거가 이제 목전에 와 있습니다. 사전투표가 일주일 후에 시행되고 본투표가 또 일주일 후 이제 투표일이 다가왔습니다. 투표는 혼탁합니다. 진짜 대한민국 어정사에 이런 투표도 없었고 이런 인물들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나쁜 놈들이 너무 많아도 이렇게 많을 수가 없고 도둑놈이 많아도 이렇게 많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 공영훈 후보를 비롯한 여러 후보들이 부동산 투기해서 본인 투기, 자식 투기해서 떼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또 부동산 투기하고 정의로운 검사인 척하던 박은정, 조국 혁신당, 조국 범죄당의 1번 박은정이가 남편이 검사 그만두고 나온 지 1년 만에 41억 신고했대요. 41억. 그 41억 중에 22억이 다단계 회사, 1000억대의 다단계 사기를 낸 회사에 변론을 맡으면서 그 회사로부터 22억을 받았다. 말이 됩니까? 국민들을 사기친 회사에 그 사기친 돈으로 22억을 받아 쳐드신 놈이 이게 검사입니까? 이게 인간입니까? 그 22억을 빨리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1000억대 사기당했는데 22억 원이라도 돌려주고 본인은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적 문제가 있으면 처벌받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정관예우 그리고 22억을 다단계 회사로 받았는데 또 나머지 20억은 어디서 받았는지 그것도 밝혀야 되고 아마 22억 그게 정확하게 세금 계산서가 끊겼는지 이번에 그것도 밝혀진 게 다단계에서 1000억을 해 드셨는데 1000억이 어디로 빠졌는가 그걸 수사하는 과정에서 22억이라는 돈이 박은정의 남편에게 나간 것을 확인했다. 그래서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면 거기는 틀림없이 엄청난 비리가 있을 것이고 그 22억을 받아 쳐드신 박은정의 남편은 틀림없이 문재인의 검사들하고 거래를 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1000억을 사기친 놈 반드시 구속시켜서 그 사기꾼들을 경제범 100년형을 선고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기꾼이 없어지는데 한국은 경제 사기꾼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정당한 경영 활동을 하다가 부도가 났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는 그 처벌을 완화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사기치려고 했던 새끼들은 이 땅에서 완전히 이 사회에서 격리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100년, 200년의 형을 선고해서라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두 번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서 그런 사기꾼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두 번 다시는 박은정 남편 같은 그런 사기꾼을 보호하는 사기꾼을 변론하는 그런 인간이 안 나타날 것입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천하에 1000억대 그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회사에 변론을 하고 있는 그놈이나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부인의 그 뻔뻔함 그게 박은정이랍니다. 박은정. 그걸 옆에 두고 기자회견하고 있는 조국이나 옛날부터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 그랬습니다. 나쁜 놈은 나쁜 놈끼리 천사는 천사끼리 그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그래요. 자연의 섭리예요. 큰 강물에 가서 모래 자갈 다 싣고 채를 치면은 모래는 모래대로 자갈은 자갈대로 사이즈 또 크기는 크기대로 다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논다고 그럽니다. 끼리끼리. 지금 조국 당은 진짜 도둑 범죄 전성시대 끼리끼리 놀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아니고 조국 범죄당입니다. 조국 범죄당. 조국 범죄당 반드시 퇴출시켜야 하는 거죠. 정치판에서. 의사들이 지금 조국 범죄당에 힘을 실겠다고 있습니다. 이 의사들조차도 제가 볼 때는 이거 조국 범죄당이나 다를 바 한 개도 없는 도둑놈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의사들 이거는 천하의 도둑놈들이 조국 범죄당의 힘을 모아서 그 힘으로 의료계획을 맡겠다고 하니 이놈들이야말로 조국과 다를 바 한 개도 없고 조국 범죄당과 다를 바 한 개도 없고 의사 범죄단체입니다. 세상이 혼탁해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혼탁합니다. 하여튼 정치가 국가의 앞길을 가로막고 발목 잡고 있는 이 현실에 진짜 국민은 통탄하고 언젠가 이 침묵하던 국민들이 반드시 분노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국민은 반드시 어느 한순간에 분노하게 돼 있습니다. 4.19는 학생들이 분노했고 5.16은 군인들이 분노했습니다. 6.29는 또다시 학생들이 분노했습니다. 학생이 분노하고 군인들이 분노하고 또 학생과 시민들이 합세해서 분노했을 때 세상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대학도 썩어갖고 학생들이 공의로운 분노를 할 줄 몰라요. 그러나 시민들은 지금 많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또 한 차례 대한민국 역사를 바꿀 분노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날이 오면 시문의 시처럼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저 한강물이 춤을 추고 동해 바다가 춤을 추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지금 이재명 조국을 비롯한 이런 인간들이 권력을 누려보니까 야 진짜 이 권력의 힘이 대단하다. 그 권력은 파무 11호입니다. 건불 10년입니다. 너희들이 누리던 그 권력은 권력 행사를 잘못할 때 반드시 국민들은 분노해서 너희들에게 벌을 내린다. 알아야 돼. 저는 이번에 자유통일당이 반드시 국회에 입성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아스팔트에 있는 이 수없이 많은 태극기 부대와 이 많은 애국 시민들을 제도권과 연계할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자유통일당이 해야 된다. 거기에 석동현 처장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석동현 비례대표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시민사회와 원활한 소통을 하면서 시민들의 뜻을 국회에 전할 수 있는 그런 매개자 역할을 석동현 처장이 할 수 있도록 많은 애국 시민들이 자유통일당 찍어야 된다. 8번. 지역구에는 누구를 찍더라도 반드시 정당 투표는 8번을 해서 석동현 처장이 국회에서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와 결합할 수 있는 그런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부여해야 되고, 석동현 처장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런 사명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 자유통일당이 그런 수 있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석동현 처장 국회에 입성할 수 있다. 자유통일당이 제도권 정당으로서 비제도권에 있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호흡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사적으로 대통령 친구니까 대통령이 외롭고 힘들고 정치적으로 수세에 밀릴 때 석동현 처장이 바깥 국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 전쟁, 악의 전쟁을, 범죄와의 전쟁을 할 수 있는 인물은 석동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석동현을 위해서 또 이 아웃사이드에서 수없이 많은 나라를 고난하고 고난의 행군을 했던 이 시민들이 그 고난의 행군의 희망과 목표가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석동현을 밉시다. 8번, 8번을 찍으면 88해집니다. 어젯밤에는 종창아재가 밤을 새웠습니다. 아침 일찍 송아재가 또 근무를 수고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한 주 내내 수고 많았습니다. 황사가 되게 심합니다. 나오실 때 반드시 마스크 쓰고 나오십시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